한국의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차를 본다면은 1,400원을 뚫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네. 버거워 보이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가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이제 끝난 게 이제 106.32로 네.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4에서 106 정도의 이제 박스권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강세로. 네. 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한 1,350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늘 천장을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고요. 그에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지하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급 진단으로 환율 상황과 함께 증시 진단,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 같이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일단 환율부터 환율 지금 뭐 환율부터 일단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달러 환율이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장중에는 뭐 1,400원대를 찍고서는 네. 지금은 1,400원이 아니라 1,385원 네.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대충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지금 1,400원 근접 상황. 네. 요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1,400원을 본 게 몇 번 안 돼요. 안 사실 돼요, 안 최근 돼요. 뭐 최근 들어서. 예, 최근 돼서 몇 번 안 되고요. 이 정도 1,400원 정도가 되려면은 네. 단순하게 뭐 한 가지 원인 갖고는 사실 어림도 없다. 네. 네, 한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의 환율에 있어서 퍼펙트 스톰이 온 게 아니냐. 네. 첫 번째가 일단 달러 강세죠, 뭐. 네. 달러 강세는 다른 것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둔화되는 속도가 확실히 늦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미국의 경우. 그렇죠, 미국. 그럼 결국은 이게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자꾸 뒤로 후퇴를 시키니까 네. 달러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달러 강세가 오면 당연히 원하는 강세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중동 지역 리스크 확대는 이머징 통화의 약세를 사실 유도하거든요.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네. 이머징 통화의 약세를 유도한다. 네. 세 번째는 요건 뭐 다들 사실 말씀을 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한국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을 볼 때는 단위적인 요인으로 금리 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화의 이제 양이죠. 외환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나라의 경제 현황을 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것보다 자꾸 정부가 지금 적자 재정이란 말이에요. 네. 적자 재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원하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상황까지 세 개가 물려버리니까 네. 결국 퍼펙트 스톰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게 나오는 건 당연히 이제 강달러, 미국 돈의 강세 현상,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한국 돈은 그에 비해서 그렇죠. 약세,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럼 단순하게 비교해서 미국 경기는 좋고 한국 그렇죠. 경기는 안 좋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나오는 한국의 지표들이 이런 걸 지금 더 지금 붙돋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율에 있어서 네. 장기적인 요인까지 네. 갖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이게 좀 확 타올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무역 수지가 흑자가 지금 지난달에 3월달에 42억 8천억 달러가 지금 흑자가 됐어요. 네. 흑자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외환 보유가 좀 더 늘겠죠. 네. 늘겠는데 이러한 상황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게 1월달에 이미 IMF가 네. 한국의 이제 올해 전망을 한 2.3% 상승을 좀 봤고요. 네. 2월달에 OECD는 한 2.2%로 전망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이게 세계 전망치보다는 더 낮아요, 사실은요. 네.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 세계 그다음에- 경제 그렇죠. 성장 예상에 비해서 한국 경제 성장이 낮은 거죠. 낮은 거죠.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우리가 좋았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 그렇죠. 더 높았는데 네. 모든 건 이제 상대적인 비교니까 그러니까 IMF 같은 경우 1월달에 글로벌은 3.1% 상승을 봤는데 한국 2.3%란 말이에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IMF가 이제 오늘 발표한 거에도 네. 2.3% 포인트 한국 그 그렇죠. 경제 성장률을 동일하게 이제 유지를 했어요. 유지했습니다. 네. 더 낮추지 않은 건 네.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문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조금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상대적인 차이가 더 벌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적인 차원에서 더 나쁜 상황이 된 더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OECD도 지금 보면 2월달에 얘기한 게 세계 경제는 네. 2.9% 정도 이제 상승한다고 봤는데 네. 한국은 2.2%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매크로 상황에 좀 안 좋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뭐 채권 수익률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뭐 중동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변수들이 네. 한꺼번에 지금 몰려버리니까 네. 환율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연초에 그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저희들도 같이 그 지금쯤에는 환율이 이제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모든 것들이 한시에 다 몰려들면서 지금 환율이 다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00원대 이 환율이라는 거는 외환위기 당시 우리 그 환율하고 비슷해지면서 그렇죠. 과도하게 우려하시는 분은 이게 제2의 외환위기 오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 그렇죠. 그 네. 당시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고 외환 보유고도 한국이 7인가 8인가 그렇다고 8일 하더라고요. 정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뭐 경제가 그 정도의 뭐 위기 상황은 아니고 다만 무너질 위기는 아니지만 경제 그렇죠. 활동이나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다.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개입을 한다. 네. 그럼 사실 외연 보유고를 좀 털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매크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오늘 1,400원이 안 넘는 거는 구두 개입을 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오늘 그 기획재정부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구두 개입을 했고 이런 상황이 좀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외환 시장에. 그래서 일단 1,400원대 벽은 막는 것 같고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거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용인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1,350원 정도에서 네.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을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1,400원 뚫고 올라가는 거는 막으려고 하겠죠, 정부가. 막으려고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한국의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차를 본다면은 1,400원을 뚫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네. 버거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이제 끝난 게 이제 106.32로 네.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4에서 106 정도의 이제 박스권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강세로. 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한 1,350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한 1,350원 정도로 해서 위아래로 네. 좀 높은 변동성을 당분간 이어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천재 조건은 이제 뭐 중동 지역 리스크도 좀 완화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도 좀 가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요.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려면 이제 이게 환율도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좋아지고 또 정부의 또 재정 여건도 그렇죠.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또 수출도 증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이박이 예상한 대로 1,350원 상단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일 것 같다. 네. 1,350원도 사실 높아요. 네. 이것도 되게 네. 높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1,200원대로 내려올 거로 예상을 다들 했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지금 1,350 이상을 뚫고 1,400을 넘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약간 불안한 상황인데 자, 이 와중에 지금 일본 엔화도 네, 네. 우리하고 같이 지금 약세를 보면서 엔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얼마 전에 금리를 네. 뭐 정상화한다고 사실상 이제 올렸는데 네, 네. 지금 거꾸로 지금 엔저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양념식으로 좀 일본 엔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지금보다 더. 지금 좀 더 아주 뭐 170엔까지 간다 그건 좀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한 150엔에서 154엔 정도, 155엔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잘하면 한 160엔도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는데 네. 다른 것보다 좀 매크로 상황보다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전에 제가 그것도 한번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엔화 한번 얘기를 전망할 해주셨죠. 때 엔캐리 트레이드 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양국 간의 어떤 금리라든지 뭐 매크로 현황 미국하고 일본의 그런 상황보다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되게 시장에서 네. 힘을 좀 발휘하고 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 0.1%였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은 5.5%였죠. 기준금리가.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사실 이제 고평가된 달러를 팔고 저평가된 엔화를 사는 그런 트레이드가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발생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러한 트레이딩이 잘 안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0.1%라는 것은 캐리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정상화가 되니까 네. 반대로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안 되고 네. 반대로 정상화된 금리 0.0%와 5.5% 간의 캐리 트레이드가 더 확대가 돼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청산돼야 될 물량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트레이드가 더 확대가 돼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엔화 환율이 더 약세로 가는, 네. 계속 엔화를 더 팔고 달러를 더 사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쉽게 얘기해서 일본 정부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제에서 특히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돈의 속성은 맞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움직여서 지금 일본 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죠. 한국 이 정부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일본 엔화나 한국 원화나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시아 쪽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물려 있는 분도 많고 또 이제 새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저기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속 기회를 보고 있던 분들한테는 대단한 또 기회 요소가 온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한번 잘 좀 짜보시죠. 잘 짜야 돼요. 잘 짜야죠. 잘 짜야죠. 지금 되게 지금 신중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아,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그때 썼던 전략들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대요. 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환율이 네. 올라간다. 네. 원화 가치가 약세다. 네. 그럼 일단 수출주에는 가장 유리하게 되겠죠. 네. 뭐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네, 자동차. 반도체, 네. 그렇죠. 두 개 쪽은 일단은 먼저 지켜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일본도 엔화 약세 가면서 네. 자동차하고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 네. 이런 품목들이 수출이 막 늘면서 경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일단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어느 쪽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반대로 원화가 약세를 가면 수입 품목들은 불리하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수입 쪽에 먼저 오리엔트되어 있는 상품들은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네.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네, 어떤 건지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네, 무슨 땡땡 뭐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이 고유가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그 석유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는 그런 업종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환율 자체를 갖고 우리가 또 전략을 짤 수가 네. 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환율이 올라갈 때는 그냥 달러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시간은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ETF를 사갖고 갖고 있는 것은 의미는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충분히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반대로 하락할 걸 좀 대비를 해야 되죠. 네. 원화 강세를 대비한다면은 지금 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ETF, 네. 선물 인버스 ETF, 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ETF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죠. 다시 또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환율이 예상이 되지만 그렇죠, 곧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더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위기에 처하겠죠. 위기가 처하겠죠. 그럼 뭐 다 위기를 가는 거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해지하는 것은 이제 하락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만 올랄 수는 없고 네. 분명히 파도를 탈 거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뭐 국내 시장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희가 네.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은 저희가 이번 상황을 조금 더 유리하게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고환율 상황 또 고유가 상황에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업종과 이제 종목이 있을 텐데 그렇죠. 요거에 상관없이 네. 일반적인 이제 종목들인데 네. 이런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낙폭 과대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낙폭 과대에서 저가 매수로서 조금 눈여겨볼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선은 실적을 먼저 보게 되죠. 네. 과연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가?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주에 유리한 네. 자동차나 반도체에서 종목을 먼저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뭐 자동차는 이제 가장 큰 회사들 플러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부품 소재 네.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패키징을 많이 하는 뭐
펜트론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네. 여기에 이제 소재가 좀 들어가는 솔브레인 같은 그런 회사들까지 네. 한번 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낙폭 과대를 네.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네. 올라올 때는 좀 먼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기존에 볼 때 우량한 종목이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손이 잘 가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중에 지금 현 상황에 의해서 낙폭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방 이제 이박이 얘기해 주신 대로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은 이 고환율 상황에서 또 선방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심으로 또 유념해서 잘 보시면 의외로 또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환율 상황은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1,400원 이상에서 1,500원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럼 뭐 IMF죠. IMF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하게 환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하여튼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고환율 상황에서 증시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지켜볼 종목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실시간 시장 상황 변한 거 있으면은 또 진단을 해드리고 투자 전략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